네. 원고를 그냥 제가 그 사회는 뭐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원고 거 써주는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그 미흡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구리시 거버런스 분권연대 공동대표 김현태입니다. 현재 구리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리 거버런스 분권연대는 2023년 12월 6일 창립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거버런스 센터 분권자치 실전 구리연대입니다. 거버넌스 센터는 창립 후 20년 넘게 거버넌스의 확장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고 참여 즉 민주주의의 진화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입니다. 정치 행정 엘리트 즉 선출직과 공무원 관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경계하고 시민들이 각종 정책에 참여할 것을 지금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 엘리트는 국민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례를 발견하면서 권력을 국민에게로 되돌리기 위해 거버넌스와 분권 자치 운동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중앙에서 2023년 거버넌스 센터 분권 자치 실천연대가 출범했고 여기에 함께 자리해 계시는 안승남 전 구리시장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일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리시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구리지회를 만들었는데 이면옥 전 구리시의회 부의장님과 장성희 전 시의원님 그리고 저 김현태 이렇게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 3인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감사, 운영위원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창립총회 날에는 거버넌스 센터 이형용 이사장님께서 거버넌스 운동에 대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매주 첫째 주 수요일 저녁 이렇게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고성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님을 모시고 공감 있는 시민성 키우기란 주제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강사님의 이력을 소개하면 한국투명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구리남양주 시민모임 의장, 민주평통 구리시 협의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구리시 구민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연세대 상기대 개건교수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김거석 전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거성입니다. 우리 구리 지역에서 정말 진정한 민관 협치 또 이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아름답게 변모해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기둥 역할을 수행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이면옥 의원님이 의회에 불러주셨을 때는 반부패를 특강을 했었는데요. 부패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패라는 것에 어떤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다루지 않고
부패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강의의 중점은 부패를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관점, 즉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생각의 어떤 바탕 또는 생각의 어떤 기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공감성 있는 시민성 키우기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공공부문이 소수의 어떤 사적 이익 여기에 포획되어서 아예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공공성에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다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대변하고 또 그 공익 침해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역할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시민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하고 또 참여하고 이른바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치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참여, 또 질 높은 참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없이 마지막 열매를 따먹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없이 그러한 준비 활동이 없이 열매만 따먹겠다. 근데 뿌리는 사실은 시원찮은 이런 경우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좋은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 이것을 매우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춘 시민성의 고취 이런 과제가 지역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역할로 담당해야 할 역할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교, 시민사회 외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도 민주시민교육, 시민성을 고취하는 역할에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니까 이거 민주당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한심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논의에 어떤 빠지지 않도록 본질을 다루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성 교육 이것을 혼용하고 가능하면은 시민성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 우리 구리시 시민 그러니까 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서구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국왕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계 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체계 등으로 엮인 그 위계 질서 속에서 개인은 그 체제의 부속물,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그 왕조 시대 때 또는 일제 시대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영국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민 개념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 시대에는 우리가 황국신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또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는 정치 슬로건으로 폴크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은 왕이나 권위주의적인 국가 지도자 등에게 부속되어 있는 통치의 객체,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특징이라는 관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동학 농민혁명 그리고 3.1운동, 3.1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3.1운동 등을 통해서 더 이상 부속물도 아니고 객체도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시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3.1 독립선언서에서 5등은 자의 조선의 자주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였으며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해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나중에 이제 헌법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진정한 시민이다 이런 관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바탕이 되어서 제1조 헌법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 시민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 독일어로는 이제 폴리티셔 빌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히틀러 제3제국 이른바 나치의 전체주의의 어떤 경험 그것의 어떤 큰 어떤 깨우침이 결국 시민성이 정말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히틀러 시대를 다시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미의 교육은 civic education, 시민성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정치 교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틀러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반유대주의죠. 근데 반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멸하겠다 이렇게 해서 600만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이제 가스실로 보내고 화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히틀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동료 인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계급이 있어요. 아리안족, 우생학.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 카테고리에서 약간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동료 인간이 아닌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을 발달 장애인들 일생 동안에 이 사람 삶을 위해서 5만 마르크가 들어가는데 이 5만 마르크 누구 돈이냐? 당신 세금이야. 그러니 그 발달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가스실만 알지만 사실은 30만 정도의 장애인들을 이미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생학적으로 도태돼야 된다. 동료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아리안 우월주의,
또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이제 이른바 우생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종을 만들까 이것을 하고 거기에 도태되는 사람들을 없애는 그러한 일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시민성을 키우느냐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느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파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진보 보수를 망라한 정당 또 학자들이 모여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원칙을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압, 교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압해서 그 사람이 그 이른바 브레인스토밍, 그 세뇌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그 강압 주입식 교육의 금지. 두 번째로는 논쟁의 투명성 원칙. 논쟁을 할 때 어떤 통일된 시각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교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논쟁 그대로 좀 놔둬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학습자 자율성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학습자 중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습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사회, 정치의 상황이나 자신의 이익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교육, 폴리티션 빌딩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의 삶을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자 이익 관련성 또는 그 정치 참여 역량, 행위 역량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독일과 좀 다른 차원에서 영국은 오랫동안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발전을 조금씩 그 왕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의 어떤 관습, 규범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영국에서도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의 소외 또 독립감, 독립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영국이라는 것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 결속력이 약화됐죠. 그리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공중 도덕은 파괴되고 준법 정신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른바 영국병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의 시민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시민성 교육,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 법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 하원에 시민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지침 8호 시민성 교육 이렇게 만들어서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을 하지만 최대한도로 본격적인 시민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그 시민성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공동체가 뭔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 관계를 할 것인가, 또 시민이 되기 위한 권리,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은 뭔가, 가족, 민주주의의 실행, 시민과 법, 일, 취업, 여가 선용, 공공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연말에 청와대 구경을 이제 학생들이 가자라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그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국 학생들이 청와대 구경을 가는데 혹시
교수님 함께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사실 그 가슴이 얼마나 좀 제가 씁쓸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에게 저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질문이 당신이 시민사회 수석으로 무엇을 최고의 어떤 과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성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주시민교육 위해서 어떤 제 방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방에 이제 커피도 끓여놓고 뭐 앞에 과자들도 있고 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뭐 음료수 작은 병 하나씩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민주시민교육 회의를 할 때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미리 그 참가자들한테 차를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연풍문이라고 하는데 2층에 가면 이제 커피숍 있죠. 거기에서 미리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일 컵 하나씩 이렇게 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왜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냐 그리고 거기 온 분들도 그냥 청와대 들어와 봤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정말 우리 수석이 민주시민교육에 꽂혀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까지 학생들한테 했더니 끝나고 나서 프랑스 학생이 따로 이제 저한테 오더니 정말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 프랑스 시민성 교육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목적은 시민성을 함양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여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학교 시민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2015년 이후에 연쇄 테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프랑스 공화국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교육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중앙정부라는 것이 없죠. 연방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 단위의 또 개별 학교 자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주시민교육이 시민교과, 역사교과 또는 사회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법이 제정돼서 민주교육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민간단체가 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육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담은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이 1910년 한국을 이제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1년에 만들어냅니다. 조선교육령. 여기 제2조를 보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 일본 왕의 교육 칙어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 충량한 국민을 기른다. 충성하고 누구한테? 일왕에게. 그 다음에 양. 그래서 좋은이라는 의미는 국가,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좋은. 비행기 타고 가서 가미가제 그냥 떨어져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뭐 술 한잔 마시고 전투기 타고
가서 그냥 자살 특공대죠. 요즘 다른 데에서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하는 신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학생들이 외워야 했는데 다음에 나오는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의 이제 원판이죠. 여기에 1번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신민의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사상을 주입해서 여기에서 좋은 통치하기 좋은 그리고 자기네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신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제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도 황국 신민의 그 다짐을 대치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우리가 컸습니다. 국민교육헌장 다 기억하시지요? 여기는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그 국민교육헌장이 내용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민족 중흥, 반공, 이 국민이라는 관점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를 삼았던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이제 90년대 와서야 이제 제대로 폐지가 제대로 되고 대치되는 것이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이게 98년 3월 1일 시행됐는데 제2조에 교육이 무엇을 해야 되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첫째로 인격을 둬야 하고 둘째로 자주적 생활 능력을 키우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셋째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의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교육 기본법 다 마찬가지 기본 이념을 민주시민의 양성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시민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와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및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 이것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내용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또 민주주의에 필요한 주체적인 시민의 필요,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미래 사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산업, 일꾼 양성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 인성교육 46.9%. 그래서 삶과 교과가 어떻게 통합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목 추진연대 또 이런 전국 사회교사 모임 이런 데에서는 사회라는 과목을 아예
시민교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인가, 결국 비판적 사고력, 내가 어떤 그 주입받은 대로 그냥 로봇처럼 내가 프로그래밍 된 거에 맞춰서 그냥 생각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의 주체인 거죠.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교육부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민주주의의 첫 번째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민주주의라는 게 뭐다? 저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지시하면은 모든 사람은 마치 그 황국 식민,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개돼지처럼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다원성. 나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다니실 때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살색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당시에는 살색은 이런 색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녀들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살색이라는 것은 인종차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러니 이 살색이라는 것을 바꿔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표준원인가요? 거기에서 바꿨는데 뭐라고 했냐면 연주황이 뭐지? 그래서 이제 이 소녀들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인권위원회. 이거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살구색. 얼마나 편해요. 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 이것이 이제 다원성을 인정하는 바탕이죠. 세 번째로는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눈이 왔다. 그러면은 눈 오는 거는 어디에서 치워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앞에 집 앞에는 눈 내가 치운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죠. 네 번째로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현수막 엄청나게 붙잖아요. 현수막에 상당한 내용들이 다 선전선동입니다. 근데 정치 현수막들 특히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저거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싸워서 내 주먹으로 상대방 코피가 나야 내가 이기는 거, 그리고 쟤는 꼼짝 못하는 거, 이런 사회에서는 이건 동물의 사회죠. 그래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이런 원칙에 따르는 협력과 연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저는 좀 이따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입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전태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을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그 교장 선생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잘하면은 좋죠. 민주시민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성 끝입니다. 그 이상의 시민성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자.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인사 잘하고 규칙 잘 지키고 이런 것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시민 어떤 이 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역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을 만들자 그러면은 한쪽에서 절대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요. 이유 아까 얘기했던 거 등등 이거는 그 민주당 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라는 말 들어가면 다 민주당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은 민주당 공화국인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니까 그 차원에 빠져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시민성 교육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반대해요. 왜? 깨어 있으면은 뭔가 불편하고 통치하는데 지장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자라난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묘하게 다른 이유를 붙여서 민주시민교육은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은 안 되고 인성교육 함께 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건 그 합의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은 아직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할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의무적으로 직장 다 마찬가지죠.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검진을 이제 하러 가서 그날은 하루 휴가잖아요. 근데 그 국회하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기동인가요? 거기에 있는데 그 검진 끝나고 내시경하고 좀 약간 해롱해롱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러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안 해도 안 오셔도 잘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 안 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난망이죠. 다음 국회에서는 꼭 입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거를 제가 앞에 넣었어요. 공감 있는 시민성 교육. 이게 사실은 동어 반복입니다. 시민성이라는 것은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독립선언에서 볼 때, 또 프랑스 대혁명에서 볼 때, 프랑스 대혁명 3대 기치를 아시죠? 자유, 평등, 그 다음에 하나가 박애. 예, 우리 박애라고 배웠는데 이게 우애 이렇게 번역을 요즘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박애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우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 가운데에서 능력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능력주의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는 자기 능력껏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국가가 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냐?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물의 세계를 가봐라. 자연의 법칙, 약, 육, 강식 아니냐? 왜 약자 챙긴다 그러면서
정의를 훼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 이사장님 잘 아시는 이제 교육 문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그 입장이 있는데 제가 아니오를 유일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당시에 공정에 대한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 정시라는 것은 수능 성적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가장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서 가져온 자료에도 다 그 자료 뒤에 있었는데 부침으로 학교 성적이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그 수능 성적이라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냐 꼭 그런 거 아니다. 그거를 공정이라는 착각 이렇게 해가지고 책 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쓴 사람이죠. 마이클 샌델 그 하버드 대학 교수죠. 이 사람은 주어진 기득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능력주의를 사람들이 공정이라고 포장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정은 착각이고 능력주의 이것은 메리토크라시 이거는 그냥 포장이고 약육 강식의 원리 자유로운 정글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강한 사람은 잡아먹고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작동을 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약자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공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공정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공감이 없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약자를 어떻게든 윽박지르고 눌러버리고 도태시켜버리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정책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태시켜버릴까? 더 약자들의 몫을 줄여버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골똘히 했다가 그 다음에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당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 공감이 없는 정당이죠. 그러한 데들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도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지원, 복지 이런 것들 없애버리자. 그러면 한쪽에 젊은 세대가 거기에 또 호응을 합니다. 약자들 장애인 그 단체들 왜 지하철을 세우냐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가요. 저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쑥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발달 장애인들 왜 먹여 살리냐? 없애버리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박애 또는 우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짓밟은 게 히틀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 전 필요 없어. 다 불임 수술시켜. 아니면은 가스실로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에요. 인권선언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권, 그 다음에 이른바 사회권이라고 하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부여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뭐 그 실업급여 뭐 여러 가지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 수당을 주고 하는 것들의 바탕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그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그 정부에서 노동 분야 최초로 1등급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 전태일 열사 일기에 적은 내용인데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이 있죠. 10대 소녀들, 당시에 이제 시다라고 불렸죠. 이 견습공들이 각혈을 하면서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인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전태일이 시다들이 배를 고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집이 그 쌍문동, 지금 이제 창동이고요. 창동의 그 청계천에서부터 창동까지 그 버스비를 아껴서 아이들 그 풀빵을, 이 시다들 풀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차비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외에도 뭐 전태일의 양말 이야기도 있죠. 전태일이 그 창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왔는데 맨발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기 양말을 벗어서, 요즘으로 치면은 참 뭐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전태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기 양말을 벗어서 아이들에게 신겨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기에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노동자들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그 조직 이름을 붙였어요? 바보회. 우리 바보였다. 우리 이런 법이 있는데 하나도 몰랐다. 그래서 바보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분신한 거에 바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989년에 창립이 됐는데요. 1988년에 이제 그 이소선 어머니하고 한 달 가까이를 함께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45일 이후에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고 이소선 어머니도 이제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는 가짜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소선 어머니를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종로구 누상동이라는 데 세를 살고 있었어요. 한 여름인데 우리 집에를 한번 이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식사를 모시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더운 날씨에 이제 나가시면서 이 근처에 그 전파상에 들려보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선풍기 하나 사려고. 김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선풍기가 없더라.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공정을 넘어서서 공감의 바탕을 둔 시민성의 확보, 이것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성 교육 이것을 사회 교과를 시민 교과로 바꿔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있을 때 이제 시민 이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유치원들이 한참 문제가 되는데 사실 유치원에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부는 아주 좀 너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아 교육 분야에서 투명하게 만들자. 그래서 유아교육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유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직, 책임, 소통, 협력 등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다 함께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고양이, 무슨 토끼 이런 것들을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 이제 얘가 죽나 안 죽나 이런 것을 정말 그 미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게조차도 어떤 조그만 어떤 공감을 못 갖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입법 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 시민성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조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례 가지고 약합니다. 입법 그 법률상의 지원이 있어야 사실 자기네들이 훨씬 더 명분이 강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16 그 기억교실이 있죠.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을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4.16 민주시민교육원으로 만듭시다라고 이제 제안했고, 그래서 지금은 구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이제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썼던 그 책상, 의자, 칠판 등등이 다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정말 더불어 사는, 거기에도 수많은 현장이 있어요. 사실은 4.16 스토리에도 자기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자기보다 약한 친구한테 준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4.16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꼭 한 번씩 가보고 거기에서 그 공감을 갖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 중앙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지역과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있는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 성과 이런 것들은 시민성 교육의 실행을 통해서 왜 필요했나라는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가 있는 대학생이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를 나가도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기 상황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너무나 좀 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왜 허락이 필요하냐? 교회를 나오면은
나오는 거지. 어느 교회를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허락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올라오시다 보면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옛날 그 목욕탕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70년대 뭐 아마 지어졌던 것 같은데 이 접근성이 이 장애인들한테는 완전히 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이제 교인들이 저랑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오다가 그 계단을 그 휠체어를 하고 이제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층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데 휠체어가 꽉 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그 예배를 아래층에서 드립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거의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앞에 모시다 보면은 계단 그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뭐 그것도 사놓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좋은 자리로 이제 옮겨야죠. 이런 그 접근성이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그 학생이 왜 이 교회를 오게 됐냐? 자기가 고등학교 때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남 정보경영고인가 뭐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머리가 깨우친 거예요. 사회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 또 사회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죄송하지만 그 학생이 다녔던 교회의 그 목사님은 그 사랑제일교회가요. 거기에 중계 방송 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여기 이제 왔다라고 하는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 장애인이지만 어쨌든 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음 총선에서 나는 저 사람을 뽑아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막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더 예산 주면 안 돼. 도태돼. 그냥 저기 약육 강식 사회로 살아. 이렇게 나갈 후보들을 그냥 또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을 해보니까 확인이 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리 지역 사회에서 여기에 그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인권 자치 그 실천 연대, 거버넌스 연대의 분들이 그러한 역할도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궈놓고 있다가 내부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